제가 며칠 전 장관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 고위 공무원이 되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맞아요.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옛날 거를 아는 거예요. 최신 트렌드를 몰라. 가장 최근의 일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말단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조화가 잘 안 되면 소위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하는 거죠. 꼰대 되는 거죠. 꼰대. 분명히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맞아요. 제일 유능한 거 맞아요. 경험도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다 과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또는 예측해야 될 미래에 관한 지식, 현실 이런 거는 고위로 올라갈수록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남들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댓글 열심히 읽어봅니다. 거기 아이디어 반짝반짝 있는 거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꾸까 그러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봐요. 그 아마 우리 국무위원님들이 새벽에 제가 문자 보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싶죠. 저희 텔레그램방을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만드는데 지금은 그럼 유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나면 왜냐하면 저는 제 손에 일을 남겨두지 않아요. 쌓이면 잊어버리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해서 보자마자 보내버립니다. 다른 데다 맡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노동부 장관한테도 보내고 국무위원 방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이 감각, 젊은 감각,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하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가끔 하십시오. 도움되는 거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신선한 현장성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옛날 사람 돼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지금은 정말 급변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 옛날 생각하고 그 옛날의 관념, 지식, 경험만 가지고 견디면 그냥 옛날 사람 돼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셔서 또 젊게 사면 좋잖아요. 이거 되게 다 환갑 다 돼가는 거죠. 젊게 사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길게 보면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일을 2배로 하면 시간이 2배로 늘어간다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한데 아주 악질적 상사일 가능성이 많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도 꽤 제가 많이 듣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한테는 원망은 듣지 않는 선에서 악질적이지는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금융위, 이거는 재밌는 안이 꽤 있어요. 금융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금융위 요약하겠습니다. 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 쪽에서는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그 불이익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기업에 대해서 ESG 평가원에서 ESG 평가를 합니다.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S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실제로 이제 중대한 사고가 나면은 거기서 감점이 이루어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참고해서 투자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현재 대출도 각 그 은행의 내규상 여신 업무 기준에서 보면 사회 책임 경영 항목에서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대출 제한하는 것까지도 내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중대재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비재무 모형 평가할 때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하는 기업, 그러니까 안전 투자를 좀 더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 또는 낮은 보증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이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요즘 ESG 평가 결과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죠? 대형 펀드나 이런 데는 이걸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펀드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이 평가에 이걸 반영을 좀 세게 하자 그 말이죠. 예, 조금 더 요 중대재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 사고를 말을 들면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막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예, 실제로 지금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가 됐던 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 등급이 좀 23년을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졌고요. 네. 실제로 주가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 사고 난 대비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종합 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그냥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보다는 어쨌든 ESG 평가를 강화해가지고 예. 어쨌든 이 아주 정말 원시적인 거잖아요. 규정을 안 지켜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대출은 당장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실제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예. 대출 제한이나 뭐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대책을 그렇죠. 강구하겠습니다. 기준을 좀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있는 게 상장 회사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제적 제재를 실제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도 뭐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또 눈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건 최대한 좀 요약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천정 철거하는데 이 비계를 천정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안 하고 나도 천정 위에서 천정을 철거하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떨어질 위험성이 높잖아, 그죠? 네.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준비된 게 있으시면 요거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비하시죠?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네. 네, 고용노동 장관입니다. 요약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대재해 현황입니다. 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 수는 137분입니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가 다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온열 질환 더하기 질식 사고가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상수도에서도 지금 질식 사고가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인 분석입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과 사람을 비용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SPC 이 사례에서 대통령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재해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켰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재해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는 재해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원인으로 지목해 오지 않았나. 우리 정부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체가 시급한 노후 장비, 특히 그날도 회전체 윤활유가 자동으로 분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재해자께서 수동으로 공급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런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건 결국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난과 책임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상 사장은 어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고난 없는 사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는, 즉 재해 발생을 비용으로 환치했을 때도 기업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어서 경각심은 제고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최고위 경영 책임자는 회피하려는 법률 컨설팅에 의존하고 실질적인 감소책이 나타나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판결이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또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짐으로써 불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로펌만 좋아졌다는 자주 섞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시와 개통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개통은 단순화돼야 되고 지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전이 확보되는데 이러한 지배구조의 다단계 구조 속에서 개통은 복잡해졌고 지시의 책임자는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발본 세곤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난 정부에서 대책이나 집행 과정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안전 생명보다는 오히려 경영 여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의 정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실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나서서 예방을 하는 주체로 만들기 위한 인식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감독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처벌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 민주주의입니다. K민주주의의 완성은 일터 민주주의에서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이들이 위험 요소를 알고 그러면 개선할 것들을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무분별한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도급계약서 개정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의무도 원청해 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남양주 건설 현장 갔을 때 안전난간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이 원청 발주자에서 처음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아서 모두 설치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그리고 공공입찰의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 병행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해서 실질적 책임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사례, WHS라고 하는 범정부적 싱가포르도 2005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과 같은 상당히 높은 산업재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더하기 실질적인 제재, 예를 들자면 벌점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이주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 적극 참조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와 제한할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격 수급인이라고 하는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적격자가 아닌 자가 수급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위험작업 재하독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실시하도록 신설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산업안전감독관 증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잘 진행하되 단순한 숫자 증가만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함께 책임을 뒤에 병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안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동향 보고 이런 불필요한 업무 확 줄이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께서 SPC에서 특공대가 되어야 된다고 지시하셨는데 특공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서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 만들어서 계속 페트롤카를 돌리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책을 보고 드리고 관계 부처와의 내용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셨으니 옆에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잘 챙기시고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을 잘 챙기시고 자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각 부처가 준비한 거 얘기하기 전에 꼭 준비 안 했던 부처라도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 20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 정동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임한 국무위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장관으로 1년 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량보다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2번 국무회의 했는데 그때 발언량이 많았다. 국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먼저 국가와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고비를 확실히 잡고 우리 군의 계획을 이끌어내겠습니다. 12.3 불법 개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군은 군심이 흩어져 있습니다.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님께서 많은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장관님은 그 국방홍보원인가? 그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을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 송 장관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안 했죠? 이것도 신임입니다, 신임. 네, 한 말씀 하시죠. 새로운 각오로. 예, 대통령님.
저는 그야말로 우리 총리님한테 사실 그 선수를 좀 뺏겼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려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연속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통과 신속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성과를 최대한 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에 먹고 있던 걸 총리님이 취임사에서 그대로 쓰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그 삶이 조금 나아지도록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새롭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장관 회의도 꼭 서울서 할 게 없고 그래서 좀 국무회의도 좀 부산에서도 한번 하고 하는 이런 것만 좀 꼭 서울서만 할 게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여튼간에 좀 이번 기회에 정말 부산 시민들 한이 많습니다. 해수부 보호 운동을 5년간 했습니다. 폐지돼 가지고. 그래서 네. 이번에 부산 시민의 한을 꼭 풀어줄 강한 해수부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의 발전 방안에 대해 관계자분들 포함하여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네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시킨 것만 하는 조직도 있고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조직이 있는데 제가 이 부산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AI 담당 수석이 갑자기 어제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들고 왔어요. 예산까지 막 얘기를 하던데 예산 내기는 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차피 나 따로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한번 미리 준비한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예, 하정우 수석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연예인 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그 인터넷 치면은 그 배우 하정우보다 더 먼저 나온다는데 사실입니까? 지난달까지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원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곧 다시 복귀하기를 기대하면서.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사고 시간? 새벽 2시 50분. 새벽 2시. 끼어서 사망한 거죠? 기계에 끼어서? 네, 맞습니다. 혼자 근무했어요? 아닙니다. 작업 라인에는 포장 라인이 있었고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함께 이 부분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끼인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끼는 장면 목격자 또는 끼인 직후?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데 발견했을 때는 끼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CCTV 현태에 보면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처라고 하면 뭐 거리가 얼마 정도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10m. 10m.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몇 교대였어요? 그분은 3조 2교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는 4일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4일을 12시간씩? 예,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평일 중에서 3교대가 아니라 막교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 4일을 12시간씩?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 30분에 아침 7시 반에 출근 업무 시작하고 네. 아침 7시 반에 업무가 끝나는군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은 데 졸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야간에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시간을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로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합니까? 1시간에 20분씩 쉬면? 라인별로 4명이 근무하다가 이제 1명씩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설비를 갖다가 중단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를 중단시키고 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품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제품이 한 라인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생산 목표에 따라서 그 기계가 될 품목을 바꾸기 위해서 잠깐 기계를 세우는 거는 2시간만 할 수도 있고 뭐 3시간만 할 수도 있고 30분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휴식 시간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고 휴식을 위해서 기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20분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뭐 A라는 제품은 5시간 생산을 갖다 연속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고 그건 품목을 바꾸기 위해 생산품을 바꾸기 위해서 기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고 뭐 부품을 바꾸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 반죽을 바꾸든지. 네. 그거야 작업의 일부인 것이고. 아까 1시간 20분씩 휴식을 준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시화생산센터 나사옵니다. 식사시간 외의 중단 시간에 대해서는 그 저희는 연속 공정입니다. 배합.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기계는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는 중에 배합에서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분할해서 20분씩 순차적으로 20분씩 쉬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 교체와는 별개입니다. 품목 교체는 품목 교체가 그냥 연속 공정 흘러가는 중에 청소하는 시간이고 그렇겠죠. 예.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청소 시간으로 해서 청소 휴게 시간으로 해서 배합 자체를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배합 자체를 쉬기 위해서 기계를 멈춘다? 그렇습니다. 20분씩? 1시간에 20분씩 멈춰요? 품목 교체는 한 10분 단위로 해서 연속 공정이라고 이제 그거는 아까 진행을 이제 그거 하는 자꾸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옷, 야식. 나중에 예를 들어 생산 목표량이 있으니까 A 상품, B 상품, C 상품 바꾸는 건 시간이 일정하진 않을 거고 그날 따로 다르겠죠. 야식점 그거는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 중에 1시간에 20분씩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식 전에 20분, 야식 후에 한 3시, 4시쯤에 20분 이렇게 20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 예, 그렇습니다. 아까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얘기였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간에 오전, 오후에 20분씩, 그리고 야간에 야식 전, 야식 후에 20분씩 해서 배합 중단, 차후에 분할 중단, 차후에 5분 중단, 차후에 그러니까 분할 4시간에 20분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1시간에 20분 쉰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23년 8월 8일에 사고 나서 또 끼어서 사고 났잖아요. 이때는 사고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저희 모르는 건 모르신다고 계열- 하셔도 돼요. 몇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열 회사인 샤니에서 사고가 났었고 네. 그때 또 시간이 약 새벽 서너 시경 새벽에 네, 그럴 것 같아요.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그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입니까? 바로 3개월간 탄력 근무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6개월간인지 3개월간인지 모르겠지만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신가요? 아니, 달력 근무제 없습니다.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에. 52시간도 탄력 근무제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12시간씩 4일을 밤낮으로 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은 어떻게 근무해요? 3일 24시간 내에 8시간씩 3교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씩 3일. 그러면 일주일에 4일은 12시간, 3일은 8시간? 씩?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제 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라인이 저희들 이제 가다가 중단되면 조기 퇴근해서 중간에 아니, 그 예외적인 경우.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돼 12시간씩 4일. 4일. 그리고 휴무 이틀, 그리고 휴무 이틀. 하루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이틀 연속으로 쉬어요? 이틀 연속 쉬는 3조는 이틀 연속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개인에 의해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이틀, 그러니. 이틀 그러니까 연속. 4일 밤, 그 다음에 이틀 휴식, 하루 8시간, 예, 그렇습니다. 다시 주간 4일, 이틀 쉬고, 근데 이틀이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라인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고 그것도 있습니다. 변경되고. 무슨 요일 4일, 이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4일. 이게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예,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에다가 56시간인, 56시간이죠. 52시간이 아닌데? 근데 주중에 쉬는 시간 다 뺀 거예요? 아니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 원래 노동 시간이 휴식 시간 포함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52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말씀에 계산을 해보니까 중간에 그 식사 휴게로 해서 1시간에 대한 제외에 대한 부분이 4일 있고 동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12시간 12시간 동안 풀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전 휴게 시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회장님. 그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산상? 그런데, 계십시오. 근데,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뭐 심야 시간에 노동이야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뭐 또 50% 할증하니까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심야 시간 10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6시까지? 6시까지 거기는 200%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심야는 그렇다 치고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 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3교대 안 하고? 아니, 제가, 아니, 그건 뭐 바꾸겠다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놔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 8시간씩 일을 시키면 비용이 적잖아요.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경영 결정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2시간씩 막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더 싼데. 그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들도 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분들도 총액 임금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임금 보전이 좀 더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임금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매년 이제 임단협 사항으로 서로 이제 협의해가면서 사실은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최고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인데 이게 지금 전에도 다 아마 12시간씩 막 교대하다가 사고 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12시간씩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사회적 문의도 일어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12시간씩 막 교대를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임금이 적어질 거고, 총액 임금이. 그럼 그 임금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영업상의 비밀 같아서 내가 임금 수준을 물어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한번 뭐 따로 한번 비교나 이런 걸 한번 해서 한번 좀 네, 저한테 별도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그렇고. 근데 아까 근데 회장님 말씀하시다가 말했던 것 같은데, 대충 원인은 알고 계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노동 형태를 좀 바꿔보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 해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끼리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보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우선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거의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알고는 있는데 바로 이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앞으로 서서히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 이 SPC 계열사는 다 노동 형태는 다 12시간 막교대 형태인가요? 거의 다 그렇고. 혹시 다른 회사들이 오늘 같이 온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도 12시간 막교대입니까? 그건 그렇고. 3교대. 다른 회사 한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예, 크라운 제과입니다. 저희는 작년 8월 달에 4.5일제라고 이제 저희는 명명을 해서 원래는 9구로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9구로 해서 9시간씩? 예, 금요일 날 야간조가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끝나는 거였는데 작년 8월 달부터 주간조는 10시간 하고 야간조는 9시간 하면서 금요일 날은 또 7칠 근무를 하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끝나서 직원들 운전하게 주말을 그렇습니다. 이따 뭐 발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빵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풀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나 봐요? 네. 그거는 이제 캐파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캐파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캐파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이제 막교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반드시 기계를 세워서는 안 되는 공정은 아니고, 다만 있는 기계, 장비,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 24시간 풀 가동하는 게 유익하고, 이익적 측면에서 보면. 근데 요거를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감안해서 뭐 9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세우는 시간이 몇 시간씩 생기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예. 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 계속 진행하시죠. 117년 만에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 및 온열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심 크라운, 안심 코리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회사의 참고용으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못했는데, CJ 푸드빌은 노동시간 형태가 어떻다고요? 기본은 3조 3교대. 기본은 3조 3교대. 예, 3조 3교대가 기본이고요. 네, 됐습니다. 3교대인데 하루 최장 노동시간은 몇 시간? 3조 3교대 라인은 8시간이 8시간이고. 기본이고요. 아까 9시간은 그 다음. 예, 탄력적으로 하는 데는 9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3교대로 풀로 24시간 기계를 공장을 가동하는.
예, 3교대 돌리는 라인은 되니까. 없습니다. 예. 네네. 거기는 아까 사고는 거의 없었다. 예, 중대재해는 없었습니다. 크라운 제가는 아까 보니까 9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예, 주간은 10시간을 근무하고 야간 9시간을 근무하는데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 10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야간은 점심시간을 1시간 라인을 잡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9로 근무 체제를 바꾸면서 금요일 날은 또 77 근무만 합니다. 그전에 원래 9를 했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야간에 9시에 끝남으로 해서 직원들이 온전하게 주말을 확보할 수 있는 심야 시간, 뭐 사실 새벽 2시 이럴 때가 위험하잖아요. 2시, 3시, 4시 이럴 때가. 예. 저희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고 1시부터 몇 시까지?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4시까지. 4시부터 7시까지 기계에 세워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심야조. 심야조는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이어서 일하는 날짜로는 며칠까지? 월화수, 그러니까 주간에 5일하고, 예, 네. 월화수목금하고, 그 다음 주는 야간에 또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은 주간으로 월화수목금 10시간씩 한 주. 네, 맞습니다. 다음은 월화수목금 9시간씩 한 주. 예, 금요일은 7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간. 예, 주야간도 야간조는? 주야간조 주간 다. 예. 7시간. 그럼 금요일 날은 인원이 좀 많겠네요? 총 인원이? 7시간씩 하면 14시간.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일부러 저희가 이제 한 주를 돌리면 14시간 하고 나머지는 기계는 쉬어요? 예, 뭐 알겠습니다. 정비를 한다든가. 주말도 쉬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삼립은 SPC 그룹은 주말에 어떻게 주말도 계속 돌려요? 주 1회씩 라인을 중단해서 쉬고 있습니다. 교대로 라인 하나씩 주 1회 쉬고 전체로는 풀로 주말까지 다 돌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여기가 어디더라? CJ 푸드빌입니다. CJ 푸드빌. CJ 푸드빌은 빵 제조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는 한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의 사고의 가장 근본 원인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과로로 졸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CJ 푸드빌에는 이런 유형의 예를 들면 뭐 끼임 사고, 이 사실은 뭐 기계가 잘못됐거나 이래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험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쨌든 주의가 결핍이 돼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뭐 졸거나 아니 피곤하거나 아니 뭐 의식을 잃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뭐 안전 덮개도 만들고 센서도 만들고 계단의 폭도 넓히고 어떤 뭐 반사경도 설치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표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안전사고가 CJ 푸드빌에도 있었어요? 예, 정확한 숫자를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네, 기계에 끼어서 예, 네, 뭐 주로 심야 시간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죠? 아무래도 집중력이 심야 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사고가 있었다 옛날에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안전 장치들, 안전 시설들, 안전 표시들 이런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했더니 이제는 사고가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 없다. 예. 언제부터 사고가 없었어요? 뭐 저희가 중대재해는 없은 지가 꽤 됐고요. 꽤라면 뭐 제가 18년 됐는데 사망 사고나 이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18년? 예. 18년 사이에 사고가 예. 사망 사고는 예, 없었다. 아마 그 전에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이제 언제 연도를 확인할 수는 하여튼 없지만 사고가 예, 없었습니다. 사망 사고는 없었다. 예. 네. 그래요. 나중에 이거는 장관께서 이거 좀 잘 준비해 놨으니까 매우 신경 써서 정말 준비를 잘 하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